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8월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종가상으로 도찌가 나왔으며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을 키운 채 위아래 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시장의 불안이 살짝 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롱마인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아시아 세션이 출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주말에 조금 우려되는 이슈들이 있었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느니 보안 사항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면서 거기에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 게 뉴스에 나왔죠. 그렇게 CME 전자거래가 아시아 세션에서 시작되자 미국 지수 선물은 갭 다운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리스크 오프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마감에 쇼스퀴즈가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리스크 오프라고 할 수는 없었죠. 약간 불안한 투자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선물이 갭 다운 출발을 했으며 게다가 개장과 함께 대단히 빠른 속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합성 선물 매도 및 현물 매도가 나와서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신규 매도였다기보다는 월봉을 노린 포지션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눌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급락 시세는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아서 굳이 푼매수 해지를 하거나 선물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미 롱 포지션을 넉넉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매수 포지션을 쌓을 자신은 없었지만 이 320선을 깬다면 당월물이 아닌 차월물로 풋옵션을 매도를 다시 쌓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5분 동안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321.25를 찍은 시장은 그 뒤로 급반등을 해서 10시 30분을 넘어선 그 시점에서부터는 선물 매수가 강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324.95를 기록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325를 넘길 듯 하면서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12시부터는 시장이 눌려서 현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엔 양옵션 프리미엄만 잔뜩 뺀 채 마감하게 됐어요.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할 두 가지는 선물 롱 포지션이 10시 30분부터 제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청산되지 않고 오버나이트였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오후에도 들어와서 이 1,300억 넘게 들어왔다는 건데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현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온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 강력한 선물 매수로 시장을 위로 드라이브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를 들어올렸고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미결은 골고루 감소한 반면 풋옵션 미결은 골고루 증가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레벨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콜옵션 프리미엄은 외가격의 경우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튀기 시작하면 엄청난 힘으로 환매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좀처럼 환매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월물은 이제 버터플라이로 이렇게 전환해서 대충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되는데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하루 종일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V코스피 지수가 18포인트 초반까지 밀리게 됐어요. 하루에 밀리는 폭이 크진 않지만 방금 마감한 유럽이나 미국 시장 모두 변동성이 오른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 상승으로 풋옵션이 눌리면 풋매도부는 이제 모두 치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외국인 현물 매도가 삼성전자에 쏠렸어요. 근데 15분도 안 돼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후에 꾸준히 들어온 인덱스 매수로 비차익 매수가 1,200억 이상 들어와서 외견상으로는 별다른 변화 없이 마감하게 됐어요. 선물 베이시스도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트리거만 발동된다면 시장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선물 미결 작정이 무려 30만 개에 달려 있어요. 여전히 시장을 숏으로 보는 쪽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면서 누가 됐든 항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만 강세였을 뿐 하루 종일 별다른 변화 없는 그런 따주기 흐름을 이어졌는데요.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흐름이 보입니다. 선진국 증시 중 거의 유일하게 YTD로 플러스가 나 있는 국가가 있어요. 바로
FTSE 100, 그러니까 영국 증시인데요. 오늘은 약간 눌려서 마감을 했어요. 기름 회사인 쉘이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기름이 급락을 했죠. 이것 때문에 어쨌든 기름 주식이 밀린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쉬어간다는 개념이 조정이었지 뭐 신규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루 종일 밀렸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영국 증시를 얘기냐면 영국 증시가 지금 유일하게 그 연초 대비 플러스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유럽이 계속 살아날 것이냐, 제일 강했던 얘가 좀 더 오버슈팅을 주고 나서 나머지들이 올라오면 유럽도 안정을 찾고 또 전체 글로벌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얘가 살아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또 꺾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영국 증시가 좀 버텨주고 나머지 유럽 증시가 올라온 좀 그림을 기대해 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국채가 드디어 2.8%까지 올라왔습니다. 계획대로 채권은 매도를 늘려줬어요. 매도를 늘려줬고 그리고 이 유로화는 매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일 국채랑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소폭 감소했어요. 그래서 증시 흐름과 관계없이 월말 월초에 채권 매수가 집행되면서 지금은 수급으로 채권 시장을 바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탈리아 국채를 매도한 이유는 이 영상이 말미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값이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 사우디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뭐 중국이 경제 지표가 망가져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기름값이 밀려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에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시장 특징이 이 숏스퀴즈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브렌트 9월물 결제가 또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어요. 그 결제일에 브렌트 9월과 10월 스프레드가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수준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평상시의 수준이 10배 수준인 6달러의 결제가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9월물 브렌트 기름은 10월물 브렌트보다 6달러나 더 비싸게 결제가 된 것이죠. 그렇게 롤오버를 마치고 나서 10월물 거래가 근월물이 되어서 거래된 오늘이죠. 그래서 10월물에 대한 매도 입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기름값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름값은 주로 유럽 세션에서만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미국 세션에서는 브렌트가 100달러를 지키니 못 지키니 공방만 했지 추가로 하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시아 세션에서의 그 차이신 제조업 뭐 PMI가 뭐 50.4로 폭막 나왔다. 이렇게 해도 그때는 기름값이 별다른 변화 없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세션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컨센서스 25보다 52보다 조금 잘 나온 52.8 기록했는데 이게 그렇게 잘 나온 것까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추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하락은 어떤 뉴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월물 마감이 숏 스퀴징 여파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도 아시아 세션에서 별다른 하락이 나오지 않고 공방만 이어가다가 이 컴엑 세션 오픈을 1시간 앞두고 8,000달러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8,000달러 돌파에 실패했죠. 그러면서 빠른 청산이 나왔고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유럽 세션에서 구리롱 포지션 청산했고 당분간은 신규로 구리롱을 잡지 않을 계획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다른 거 다 놔두고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엔화는 이제 뭐 130엔 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라온 곳 있죠. 근데 그에 비하면 또 니케이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 저점권까지 올라온 이상 엔화가 추가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은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가 연속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긴축에 일본은 긴축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엔화를 매도한다. 이런 논리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엔화를 매도했던 애들이 빠르게 손절매를 하면서 엔화가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와 골드가 함께 약세를 보여야만 진정한 엔화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엔화 약세가 쉽게 나올 수 없다고 보고 니케이 선물 매도도 뭐 단기적으로는 나쁜 전략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개장 초에 눌림을 주고는 빠르게 튀어올랐어요. 특히 장 초반이 강세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이끌어줬죠.
모두 숏스퀴징이 진행 중인 종목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스닥 지수는 유럽 마감 때 13,100포인트를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으면서 오전이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마감 2시간 남겨놓고는 어떻게 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돗지를 만들고 마감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의미 있는 이평선에서 돗지를 만들게 되면 한 번쯤은 또 강한 조정이 나올 법도 해요. 근데 이러한 조정이 아시아 세션에서 시작될지 또는 유럽이나 미국 본장 개장과 함께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는 선물 기준으로는 조금 눌렸을지언정 현물 기준으로는 그래도 강세를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변동성 지수가 21.25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로 밀렸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과하게 저평가된 게 아닌가 하는 점이 있었는데 오늘 지수 선물은 등락을 거듭한 동안 변동성은 바닥에서 제법 기어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상승을 해서 플러스권에 들어서는데도 변동성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동성 선물 또한 좀처럼 23.5포인트를 깨지 않았죠. 물론 변동성이 상승한 수준은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온 수준까지 올라왔고 또 변동성 선물이 2포인트 가까이 콘텐고 상태라는 걸 감안한다면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걸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변동성이 지난주 금요일 저점권인 21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면 현재의 리스크 수준에서는 이 정도 변동성이면 바닥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꺾였다고 할 수 없고 또 하루 이틀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부러지거나 한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나스닥 롱을 13,000포인트에서 청산한 상황에서 바로 롱을 세게 잡는다기보다는 이제는 낮은 레버리지로 대응하면서 다른 종목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이 상승이 한 사이클을 챙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의외로 잡주들이 그닥 빠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나스닥이 장중 조정을 주었을 뿐이지 러셀은 또 나름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숏 커버가 계속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오후에는 이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때 주로 대형주만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잉이 강하게 올랐는데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그 인도 재개 승인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역시 그냥 숏스퀴즈가 나올 자리에서 나온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기름 주식은 텍사스 기름 기준 마이너스 5% 넘는 하락이 나온데도 마이너스 2%대의 가벼운 조정이 나왔고요. 또 금융주는 살짝 눌렸으며 제약바이오 주식이 세게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에 부담을 느낀 것이지 신규 매도가 나왔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아시아 세션에서 이 낸시 펠로시 관련 노이즈가 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가까지는 강하게 뻗어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325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325가 1포인트 이내로 가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해서 콜옵션이 미결이 감소하고 또 풋옵션 미결이 증가한 등 시장이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개장과 함께 최대한 시장을 빠르게 당겨서 325선을 넘긴다? 그러면 편안하게 풋옵션 매도분을 치우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개장 후 30분 이내에 시장을 아래로 밀었다. 그래서 다시 321선까지 밀어버릴 경우에는 이 정도면 풋옵션 매도 사이클을 이번에 한번 다 챙겼다 이렇게 보고 풋옵션 매도는 모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을 준비하는 풋옵션 매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 매도를 치운다는 의미에서의 풋옵션 매도를 치운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가격 콜옵션이 과하게 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25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 비싸더라도 콜 335를 넉넉하게 매수해서 상승 리스크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시장이 325를 어떤 패턴으로 넘어간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325선을 넘어간다라고 보고 대응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구리는 익절했고요. 또 지수 선물 익절했고 남은 거는 이제 이탈리아 국채 매도와 유로 매도가 상당량 쌓여 있는데 이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유럽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되면 유로존 전체의 채권 레벨이 내려갈 것으로 봐요. 이렇게 되면 유로화는 강세를 보여서 채권 매도는 이익이 나겠지만 유로화 매도는 손실이 나서 어느 정도 해지가 될 것으로 보고요. 반대로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탈리아 채권이 눌리면서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 확대 그리고 유로화는 더 강하게 약세.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국채 매도는 소폭 이익, 유로화 매도는 큰 이익.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미국 지수 선물이 어느 구간에서 박스를 형성하는지 관찰하겠습니다. 당장은 나스닥 선물이 1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플러스 200포인트, 뭐 마이너스 200포인트 이 정도 내외에서 박스를 형성할 것을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